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당대표가 소위 내란 특검의 오산 미 공군기지 압수수색 파문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재 요청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미 정부에 제재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은석 특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원외 군소정당인 자유와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과거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1야당 대표 등 누구 못지않은 경력을 갖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로 큰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하고 바이든이 당선됐던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을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강조하면서 당시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이른바 16 사태 참여자, 즉 트럼프 지지자들을 복수심에 불타는 정권에 의해 정치적 인질로 붙잡혀 있던 애국 시민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최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자유와혁신은 조은석 특검과 오산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해당 판사를 명확히 제재 대상자로 특정해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공식 제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비자 취소 또는 발급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국제적 제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 결정은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법치와 안보, 그리고 한미동맹의 토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단순한 국내 사법 절차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인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를 침해한 국제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산기지 압수수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 이후에 결국 미국에서 이 오산기지 출입하는 문제를 완전히 한국군의 통제에서 회수해서 미군이 직접 출입 문제를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군의 허가가 없으면 그 누구도 오산기지에 들어갈 수 없는, 미군 기지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즉 조은석 특검팀의 무리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어느 판사의 결정이 얼마나 지금 후폭풍이 크고 결국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아주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소파는 국회 동의를 거쳐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미군 관리구역이 포함된 오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소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소파는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핀이라면서 그 안전핀을 뽑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산 공군기지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산기지는 한미가 공동 운영하는 핵심 방공 및 지휘통제 시설이라면서 해당 구역에 접근하려면 미군이 관리하는 구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따라서 사전 통지와 협의가 필수적인데 조은석 특검은 이를 거치지 않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로 가능해졌다면서 사법부가 동맹과 국가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미국 정부의
조은석 특검과 영장발부 판사의 제재를 요청한 것이 내정 간섭이나 외교적 월권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는 조약의 상대국에게 조약 위반 가능성을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 행사라면서 소파는 한미 양국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는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이 조은석 특검 그리고 무리한 영장발부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재를 요청한다면 아마 이 건의 경우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산 공공기지 무리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미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바로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오산기지 출입과 관련된 통제 권한을 한국으로부터 회수해서 미국이 지금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또 그전에는 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황교안 대표로부터 조은석 특검과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제재 요청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 사안의 경우 아주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데 조은석이나 해당 판사가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조은석 특검과 해당 판사에 대해서 실제로 가령 미국 입국 금지 혹은 자산 동결 이런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이번 오산 공공기지 압수수색 사안을 정치적 사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영장이 남발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약속까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우리는 이 잘못된 흐름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제소는 누군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은석 특검과 해당 판사의 행위가 국제기준에서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자유와 혁신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 백대현 판사 또 조은석 특검 그리고 오산 공공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아직까지 그 판사의 실명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확인을 해서 아마 미국 정부에 제소하는 과정에서는 그 판사의 실명도 공개될 겁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국제적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 다시 말해서 최근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온갖 무리한 수사와 온갖 무리한 영장 발부, 무리한 재판 진행 이렇게 관련되는 자들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제재를 요청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처럼 조은석 특검과 오산 공공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제소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경험과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 재검표 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재검표 그 과정에서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왔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투표 행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이상징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몇 달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공정선거는 불가능하다면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계엄 수사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특검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거꾸로 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계엄이 위법인지 여부는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해야지 불법 계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수사부터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수사가 끝나기 전에 탄핵부터 해버리는 방식은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관련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강하게 제기하면서 곧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른바 16 사태 5주년을 맞은 지난 1월 6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웹사이트에 새 페이지를 만들어 당시 사건을 평화 시위로 재해석하면서 시위 가담자들을 복수심에 불타는 정권에 의해 정치적 인질로 붙잡혀 있던 애국 시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를 평화 시위로 재정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부각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직후, 즉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한 직후 16 사태로 기소됐던 약 1600명을 전원 사면했습니다. 그는 애국 시민들이 민주당 정권에 의해 정치적 인질로 붙잡혀 있다면서 진짜 반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지난 1년간 최소 150차례 이상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언론은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미국에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친민주당 좌편향 매체로 분류되는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은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력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미국 국민 일부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고 그런 지금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수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이런 좌편향 언론이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해서 트럼프의 주장을 희석시키고 불법 선거 의혹을 본질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소위 신문, 방송 이런 올드 미디어들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예 입도 못 꺼내게 몇 년째 계속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와 미 정보기관이 선거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 국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소위 부정선거 카르텔에도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와 관련된 각종 SNS 글을 공유하면서 국제적 선거범죄 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은 한국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